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 직장에 인턴으로 있었던 친구 한 명이 제주도에 여행을 와서 얼굴을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자친구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을 내리고 잠원을 나누어 줬습니다.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자본가가 되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제이슨 영상도 더 많이 보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제대로 안 봤다는 거네. 그래서 축복은 잠깐 거두고 왜 여태 공부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옵션이 아니고 순정품이다. 주식에 투자해서 이 시대의 진화에 빨대를 꽂아야 된다. 월급을 받으면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 지금 생각하니까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나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 예비 부부들, 혹은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사귀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춘들, 혹은 비혼을 선언하고 좀 더 본격적인 경제적 자립을 각오하고 있는 용기 있는 싱글들, 이런 젊은 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재테크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미래를 위한 큰 결정을 치르기 전에는 본업을 소화하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다른 공부를 더 하고 뭐 재테크를 따로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투자 공부에 시간을 쓸 수 없으면 공부를 아예 접어버리고 철저히 수동적인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낫다. 매일 하루에 1시간이에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낼 수 없는 분들은 공부하면 오히려 더 망해요. 어설픈 종목 발굴과 타이밍 포착과 교체 매매는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투자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어설프게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보다 나의 모름을 인정하고 단순 명료한 전략을 쓰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종목 선정과 기업 발굴에 시간 낼 수 없는 분들은 종목 선정과 기업 발굴을 하지 마세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럼 뭐 살까요? 네, 삼성전자만 사세요. 대신에 매월 월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수익을 기계적으로 떼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축을 20만원 하든 50만원 하든 120만원 하든 적금 들듯이 무조건 이왕 하는 김에 보통주보다 더 싸고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로 터미네이터보다 냉철하게 계속해서 사시면 돼요.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제이슨님. 아니, 설명이 필요 없다고요.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고요. 기웃거리지도 마세요. ROE 뭔지 아세요? 코스트 에버리징 이펙트 뭔지 아세요? 국채 시가 배당률, EV, 에비타, 산업 사이클 공부해봤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뭔지 아세요? 포토 레지스트리가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기웃거리면서 어설픈 얘기 주워 듣다가 종목 선정하고 싶고 타이밍 재고 싶고, 그게 오히려 망하는 길이에요. 차라리 귀를 닫고 제일 심플하고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사실, 내가 공부를 하느라 시간을 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실이 있잖아요. 그 하나에만 주목하세요.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있으면 돈도 더 잘 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사실에만 주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나는 재테크 이런 거 너무 모르니까 기업에 직접 투자해도 되는 걸까? 뭐 ETF나 ELS, DLS 뭐 이런 간접 상품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유, DLS, 이런 DLS. 자, 잘 생각해보자고요. 간접 상품도 세부적인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 세부적인 선택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지는 공부를 결국 해야 돼요. 예습하고 사야 돼요. DLS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면서 DLS를 왜 사요? 예습할 시간이 없으면 예습을 안 해도 알고 있는 사실에만 집중해야 돼요.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있는 기업이 돈도 더 잘 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유능한 인재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삼성전자잖아요. 유능한 인재 10만 명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기업 중에서 지금 제일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업을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 투자하시면 돼요. 그 외에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똑똑해 보이는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기업에 간접적으로 동행하는 거, 그게 투자의 진리예요. 그런 투자처를 찾아서 월 적립식으로 적금 들듯이 꾸준히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검증하지 않은 어설픈 정보에 귀를 완전히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비주식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결혼을 앞두고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큰 고민 하지 마세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배우자를 고를 때 딱 2개만 확실하면 된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사람이 정직한 편인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그래도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아주 약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을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침 괜찮은 책이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유명하신 박성현님의 아빠의 첫 돈 공부라는 책입니다. 박성현님이 누구신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사진 한 장 투척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 성시경 닮은 분이 주공남의 현인 피터 K님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분, 느낌 오세요? 네, 혹시 둔감한 분들을 위해서 투샷 한 장 더 투척해드릴게요. 네, 이제 확실히 느낌 오시죠?
얼마 전에 우연히 피터 K님께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타이밍이 맞아서 사상 초유의 재테크 쌍라이트 모임을 가졌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뜬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네, 피터 K님은 선글라스가 간절히 필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박성현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알머리 자산가예요. 제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가려는 길을 먼저 걷고 있는 분을 뵈니까 마치 잃어버린 형님을 찾은 것 같고 막 기분이 아무튼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피터 K님도 나중에 그 재미난 만남이었다고 주공남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죠. 아무튼 이 알머리 자산가 형님께서 재테크에 막 관심을 가지는 순수한 초보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잘 읽히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이왕 책 소개를 드리는 김에 한 줄 독후감 들어가겠습니다. 내 자식을 가르칠 수 있으면 나 자신도 가르칠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본주의와 투자의 속성,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쉽게 전달한다는 거였어요.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뭐 예비부부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커가는 자녀분들 있잖아요.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좀 쉽게 알려주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거, 그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힌트를 얻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른 책 중에 지중해 부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뭔가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봤더니 마침 같은 출판사더라고요. 우화적이고 좀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자본과 금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책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어설프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쉽고 잘 읽히는 책을 골라서 재테크 세계에 한 걸음만 다가서 보자. 네, 20초 만에 끝낼 수 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